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에 나갔다가 유치권이라는 단어만 봐도 괜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 많으시죠? 자, 오늘은 바로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환금 같은 기호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비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서운 경고 뒤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찾아 떠나볼까요? 아마 경매에 관심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물건이다 싶은데 서류에 떡하니 박힌 유치권 신고 있음. 이 한 줄 때문에 그냥 아쉽게 뒤돌아섰던 순간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요, 그 두려움이 실은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면 어떨까요? 자, 첫 번째 순서, 경매의 덫, 유치권의 등장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정말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이 무시무시한 서류.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이 딱 신고한 유치권 통지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유치권이 신고됐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잘못 건드렸다간 복잡한 소송에 휘말리겠구나 하고 그냥 겁을 먹고 입찰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경쟁이 확 줄어들고 낙찰가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뚝 떨어지게 되죠. 한마디로 공포가 가격을 짓누르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참고한 한 전문가가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더라고요. 바로 주객이 전도되었다고요. 원래는 채무자가 불리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채권자인 척하는 조합 때문에 입찰자들이 벌벌 떠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힘의 균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짜 유치권의 실체를 법적인 돋보기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이 유치권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법적인 허점을 제가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이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선 유치권의 법적 정의부터 한번 딱 짚고 넘어가죠. 법 조문을 보면요.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바로 관하여 이 한마디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빚이 그 부동산 자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물을 직접 짓거나 수리해서 건물 가치를 올렸는데 공사비로 못 받았을 때 바로 그럴 때 성립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왼쪽 한번 보세요. 건설사. 건물을 직접 지었으니까 공사비는 당연히 건물과 직접적인 관련, 법률 용어로는 결련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조합이 달라고 하는 돈은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인데 이건 조합이랑 조합원 개인 사이의 일반적인 돈 문제지 이 건물 자체를 짓는 데 들어간 직접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조합이 주장하는 권리는 유치권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 채권이랑 목적물 사이의 결련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법원 판례를 봐도 대부분 이런 주장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즉, 겉보기에 무시무시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허술한 주장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죠. 세 번째, 기회를 잡는 투자 전략입니다. 자, 이제 법적인 허점은 명확하게 이해하셨죠? 그럼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 돈이 되는 투자 전략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자,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3단계 실행 계획입니다. 첫째, 저 유치권은 성립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겁니다. 둘째, 낙찰받자마자 곧바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핵심 증거. 그래서 지금 실제로 누가 점유하고 있는데 이걸 보여줄 현장 증거를 아주 철저하게 수집하는 겁니다. 500만 원, 화면에 뜬 이 숫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유치권을 깨기 위해서 들어갈 소송 비용,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비 같은 예상 법적 비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넘지 못할 벽이 아니라 우리 투자 계획에 처음부터 포함시켜야 할 계산된 비용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들은 1억 원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이 500만 원 소송비가 무서워서 포기할 때 우리는 이 비용을 미리 계산해서 입찰가에 딱 녹여내는 거죠. 1억 원을 아끼려고 500만 원을 쓰는 셈인데 이거야말로 정말 합리적인 계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실전으로 가볼게요. 여러분이 입찰 전에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결국 이런 디테일에서 갈리는 법이거든요. 입찰 전에
이 리스트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법원 서류를 꼼꼼히 뒤져서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주장하는 금액의 근거는 뭔지 파악하세요. 그 다음엔 무조건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현수막, 자물쇠, 이런 걸 누가 설치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조합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져야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최종 점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할 때 조합 쪽에서 꺼내둘 수 있는 반격 카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미리 점검해야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합이 그 공사비요. 우리가 시공사 대신 갚아주고 그 채권을 합법적으로 사왔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혹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도급 업체가 불쑥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런 잠재적인 반론까지 미리 파악하고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 이게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결국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위험을 그냥 피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식과 준비라는 든든한 무기를 가지고 위험을 분석하고 관리해서 그 너머에 있는 기회로 가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수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모든 내용을 딱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한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여러분을 더 강하고 더 현명한 투자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유치권 신고 있음이라는 문구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기회를 알려주는 특별한 신호가 되겠죠. 자,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낼 준비 다 되셨나요?